올해도 기상이변이 끊이질 않았었죠. 이런 기후변화 때문에 위기는 가난한 나라들에 더 가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집트에서는요, 27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총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어떤 얘기가 오가고 있는지 글로벌 ET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자, 화면에 모나리자 사진이 있고요. 명화 테러, 지옥행 고속도로라는 사진도 갖고 오셨습니다. 왜 갖고 오신 거죠? 네, 기후 변화하면 현상을 한번 짚어봐야죠. 유럽에서는 현재 명화 테러라는 일들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나리자처럼 값을 따질 수 없는 걸작이 훼손을 당할 뻔한 일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누군가 케이크를 던진 겁니다. 이 일이 있은 지 모네의 건초 더미도 고흐의 해바라기도 각종 오물을 뒤집어 썼습니다. 화면 보이죠? 지난 5월부터 무려 10차례가 넘게 거장들의 그림이 때 아닌 순환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일을 벌이는 주체, 일부 기후활동 단체들입니다.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겠다며 벌인 일이라네요. Are you more concerned about the protection of a painting or the protection of our planet and people? 근데 취지는 참 좋아 보입니다만 그래도 명화에다가 이런 테러,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네, 나름의 이유는 됩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누가 관심을 가지겠냐 이런 건데요. 이 지옥행 고속도로라는 말도 나왔죠. 이것은 유엔 사무총장이 현재의 기후 위기를 빗대서 지옥행 고속도로에 엑셀을 밟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We are on a highway to climate hell with our foot still on the accelerator. 글쎄, 저분 예전에 이런 말도 한 것 같은데요. 이러다 다 죽어, 이런 말도 한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심각한 건가요? 네, 유엔도 기후 위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이제 현재 500년 만에 유럽에는 최악의 가뭄이 발생을 했고요. 그렇죠. 여기는 파키스탄 모습인데요. 홍수로 국토의 3분의 1이 잠겼습니다. 이 아프리카는 대기근이 찾아온 상황이고요. 이 모두가 기후 변화가 아니고서는 달리 원인을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지구의 온도 산업화 이전보다 이미 1.1도나 높아졌습니다. 2015년 파리 기후협정 때 1.5도는 넘기지 말자고 약속했지만 이 목표 달성은 사실상 물 건너갔고요. 네. 앞으로 10년에서 20년 안에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빙하의 3분의 1가량도 녹아서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To coastal erosion, for instance, but also a high risk of cyclones, storms, and tsunamis. On top. 네, 기후 변화의 주범으로 주목되고 있는 건 이산화탄소죠. 이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 어딜까요? 당연히 중국 아닐까요? 네, 애매하면은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이 나오겠죠. 석탄 채굴과 화력발전소 건설을 늘려 중국의 에너지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해에만 6%가량 증가했습니다. 최근 10년간 가장 빠른 속도라고 해요. 유럽도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를 최근 오히려 늘린 상황입니다. 화석연료다. 이 화석연료는 석유가 아닌 석탄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대표적으로 석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올겨울 굉장히 난방에 어려움 겪고 있다고 얘기 나오잖아요. 네. 전쟁과 에너지 위기 때문에 이게 더 가속화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후 변화가 후퇴하고 있는데요. 중국과 미국 또 유럽연합 등이 이산화탄소를 많이 내뿜습니다. 그런데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한 0.4% 정도밖에 안 되고요. 아프리카 대륙 나라들 다 합쳐봤자 2.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북동부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지금 비가 오지 않아 무려 3,100만 명이 극심한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고요. 케냐도 4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맞았는데요. 케냐는 국가 부도가 임박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안 좋은 경제 상황과 맞물려 국민들의 고통이 더욱 큽니다. Saa hii hakuna kitu, unaona saa hii hakuna, hatujapanda kitu, hakuna mvua. Saa hii kitu kama mwaka tatu haijanyesha. 네, 파키스탄도 400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이 거의 없는 나라들이 막상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는 훨씬 더 많이 받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 기후변화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은 개도국들에게 선진국이 배상을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인 그 27차 유엔 기후 변화 협약 현재 이집트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이 손실과 피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피해를 배상해야 된다는 얘기가 처음으로 정식 의제로 된 겁니다. Additional funding, not through additional loans and debts, because this would be a financial death trap. 네, 그러나 지난 수십 년간 배상 책임을 둘러싼 논의가 이루어져 온 만큼 진전이 있을지는 미지수인데요. 앞서 선진국들이 2020년까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매년 1,000억 달러를 조성하겠다고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번 총회에는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 정상들은 참석하지도 않았습니다. 선진국들은 전용 기금을 만들자는 개도국의 요구에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은 스스로 개도국으로 분류하며 배상 책임은 서방에 있다는 입장이고요. 미국은 중국의 동참이 먼저라는 조건을 달고 나왔습니다. 한편 중국을 뺀 개도국들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해마다 3천조 원이 투입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이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재개할지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앞으로 상황은 진짜로 잘 하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홍서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